기쁘다 탄핵 오셨네. 예, 제가 진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뭐가 됐든 뭐 당연히 저는 인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됐든 이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어떤 혼돈을 어쨌든 헌재가 빨리 결단을 해서 뭐 늦었지만은 어쨌든 빨리 결단을 해서 끝내기로 한 게 이게 정말 얼마나 훌륭한 결정인지 제가 계속 욕하다가 헌재 진짜 한 달 동안 욕하다가 딱 한 번 칭찬했네요, 제가. 예. 아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계속 얘기할 때마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 이런 것까지 지금 상상해야 돼, 상상 그 무엇을 또 상상해야 돼 이랬는데 어쨌든 선고 기일이 정해져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금요일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판결 이미 끝냈다는 복수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한 40분 정도 평의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략적인 결론이 도출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네. 그러니까 이게 평결이 끝냈다라는 거는 이제 YTN이 처음에 이제 보도를 했고 여러 언론이 다 보도를 했거든요. 확인을 했으니까 보도를 한 거잖아요. 헌재에서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공식적은 아니지 브리핑을 한 건 아니지만은 확인이 들어오면은 평결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정도 함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추론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 뭐 어느 재판관이 지금 반대를 하네 안 하네. 지금도 설득 작업에 있네. 지금도 5대3 대드락이네. 암투가 아직도 안 끝났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다 마음 정했어. 이제 그냥 지켜봐 조금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결까지 했다라고 이미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결론은 나왔다. 더 이상 네. 썰 풀지 마라. 예. 그 얘기를 이제 하는 물론 이제 우리가 또 뭐 유추도 하고 뭐 할 수밖에 없지만은 최소한 혼란한 상황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판결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어제도 이제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런 거죠. 판결이 끝났다라는 거고 이게 선고일이 지정됐다라는 거는 선고일 지정은 어쨌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몫이지만은 한 명이라도 아직 이거 좀 더 논의할 게 남아 있는데 그러면은 못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이견 없이 일단은 이 종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라는 거고 최소한 이게 이제 5대3 대드락설은 그 당시에 전에는 그런 게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5대3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8인 체제에서 한 번도 5대3을 낸 적이 없고 그 이유는 한 명이 추가됐을 때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용 쪽에 훨씬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 판결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데요. 내일까지 이제 인터넷 접수 받아서 일반인 방청석 20석을 배정하는데 지금 뭐 현재까지 9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리면서 신청이 폭주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대기자 수가 16,500명 이렇게 지금 대기가 이 신청 버튼 클릭하려면 대기가 지금 16,000명이 지금 모여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럴 정도로 지금 보니까 결과가 이제 추첨 거쳐서 선거 전날이 내일 오후 5시에 개별 공지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쟁률이 사상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사상 최고가 이미 됐죠.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796대 1, 그러니까 1000대 1이 좀 안 된 거고 한 800대 좀 되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20대 1이니까 굉장히 좀 낮았죠. 근데 지금 20석이잖아요. 그렇죠. 2만 명만 넘어도 10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9만 명이잖아요. 이거는 뭐 15만 명, 뭐 20만 명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한 15만 명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한 뭐 3,000대 1에서 5,000대 1 뭐 이 정도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쟁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관심이 많았지만은 그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역사적 교훈을 또 계엄, 비상계엄이라는 불법 내란을 저지른 것을 직접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염원들 이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큰지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선고일 공지되면서 헌법재판소 주변 경비가 삼엄해지고 있는데 경찰이 예고를 했잖아요. 사실 진공화 나서겠다. 헌재 반경 100m 구역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조치에 나섰는데 지금 보니까 주변에 있는 학교는 물론이고 그 회사도 직원들 재택근무 시킨대요. 그리고 지금 여의도 벚꽃 축제일이 원래 4일 개막이었는데 8일로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제 안국동에 현대가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뭐 중앙중고등학교 있고 밑쪽으로는 제동 뭐 초등학교도 있고 등등 학교들이 많습니다. 아마 한 11개 정도가 지금 뭐 휴교한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게 이제 휴교 얘기가 너무 일찍부터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 학교 다니시는 분들 이제 직접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그 학생들은
언제 휴교하냐? 우리도 놀고 싶은데 언제 휴교하냐? 왜 헌재는 결론을 안 내리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자기들끼리 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도 요것만으로 되겠냐 사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지방에 있는 경찰들 지금 다 올라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리고 기동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숙박비만 지금 13억 있는가 썼다고 그동안. 네. 예, 그게 근데 2월 달까지인가 그럴 거야 아마. 더 지금 계속 뭐 숙박비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경찰들도 긴장은 하고 있겠지만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지금 경호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 그때 사망자들이 나왔는데 경찰차 그때 탈취해가지고 차로 몰고 가다가 그때 대형 스피커 부딪혀가지고 그때 깔려 사망한 사람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류의 것도 굉장히 조심해.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흥분한 사람들이 이제 무기 탈취하거나 경찰차 탈취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만전을 기할 겁니다. 예. 선거 당일은 전국에 가포 비상 발령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태인데 지금 단식 논선 벌이던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리 계속 지키겠다. 경찰에 이제 좀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지금 나경원 조배수 의원 등도 어제는 이제 농성장에 함께 머물면서 자리를 지켰다고 하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세게 또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이 기자회견 열고 각자 기자회견을 통해 마지막 투쟁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원들이 총력 투쟁에 나섰는데 지금 뭐 릴레이 시위하고 이런데 지도부가 너무 관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평결이 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신들이 뭐라고 떠들든 우리는 이미 결론을 냈으니까 좀 차분해져라라는 건데 이게 지금 그 메시지를 읽지를 못하고 아직도 가가지고 사실 그게 뭐 헌재가 그거에 눈 하나 깜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층들 보라고 지금 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라는 건데 이제는 조금 차분해지자 뭐 차분하게 지켜본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용산의 입장만은 아닐 겁니다.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도부에서도 이제 좀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모로 거기 근처에 있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예. 지금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이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안 나와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재차 했고 이종욱 원내부대표 같은 경우는 4대 4면 좋겠다. 뭐 좀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분위기 전하기도 했어요. 뭐 4대4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4대4 얘기가 나오는 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왜 5대3도 아니고 6대1 뭐 6대2 7대1도 아니고 4대4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탄핵 심판에 앞서서 이제 유추할 수 있었던 게 만장일치가 전원일치가 나온 거 빼놓고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4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5대 1대 2였는데 그것도 사실은 4대 1대 1대 2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각하 2명 그리고 이제 기각이었지만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다른 의견의 기각이 하나 있었고 그게 이제 보수 재판관들이었던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여기에 이제 김영두 재판관까지 이진숙 그때 이제 기각을 했던 사람들 이분들이 정파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사실은.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한 명이 감당하기에 오히려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7대1 이런 거 하기가 오히려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명이 오로지 다 비판을 받든 뭐를 받든 이 압력을 받아야 되니까 하려면은 집단적으로 움직일 거다. 이런 약간의 희망의 로 같은 것도 이제 섞여 있는 거고 그게 나타난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그렇게 정파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라서 4대4 얘기를 하는 건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진숙 때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은 이제 5인 방통위 합의제로 기구를 해야 되는 거를 2인으로 한 것이 규정은 없지만은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인데 지금 이 5가지의 이런 쟁점 중 윤석열 대통령 5가지 쟁점 중에서 어느 거 하나 걸을 타선이 없다.
다 5개 다 홈런이다. 5연속 홈런이다. 이거는 백투백 홈런은 지금 맞게 생긴 상황이라서 저는 뭐 이런 거는 다 근거 없는 얘기다. 그냥 희망회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헌재가 어제 오전에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관저로 기일통지서 우편으로 보냈는데 오늘 오전 한 11시쯤에 경호처에서 수령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대리인단에서는 아직 뭐 출석할지 안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선고 당일날 윤 대통령 출석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희망회로로 돌리고 있겠지만은 이제 인용 가능성을 높게 뭐 보거나 아니면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또 이제 지지자들 바깥에 흥분해 있는데 안에서 이제 또 나가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안 나갈 거라고 보고 또 뭐 만에 하나 기각이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기각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관저에서 차분하게 이제 어떻게 내가 복귀를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제 첫 일성을 뭐를 낼 것인가 막 이런 거 준비를 스스로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 뭐 굳이 나가서 여기에서 더 도움이 되거나 이게 헌법재판에 그러니까 선고에 도움이 되거나 뭐 그럴 것도 아니고 나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제 뭐 댓글로도 짱눈썸님, 룰루님, 공님이 이제 다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와중에 선고 앞두고 책 출간 소식이 알려졌잖아요. 지금 책 제목이 87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심평 변호사가 SNS에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권에서 12명이에요, 저자가.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백지원 전 대변인. 학계에서는 뭐 헌법학자의 이인호 중앙대 교수, 심규진 스페인 아이대 교수, 법조계에서는 심평, 도태우, 문학에서 복거일, 지금 교육계는 전한길 강사까지 어마어마합니다, 공저자가. 늦어도 4월 10일부터 예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출판사 쪽에서 아마 발빠르게 기획을 하고 몇몇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스탑 더 스틸이라는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가 사회과학 서적에 한동안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가 쓴 건가요? 예, 그것도 이제 여기 도태우 변호사가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시구나 이제 작가로 전업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분들은 다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이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친윤 색깔을 그동안 계속 보여왔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강력하게 옹호를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정치적 활로를 뚫으려는 건데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게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자 중에요. 예, 한 명은 이제 심규진 스페인 아이대 교수. 이분이 작년 여름에요.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썼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순간 이제 정적이 흘렀어. 네. 그러니까 이게 73년생 물론 한동훈 인터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막 한동훈이 새로운 세대 리더다 막 이렇게 했는데 아직 지금 책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에 지금 일종의 극우들 지금 쫙 모인 거잖아요. 이 책에 지금 여기서 쓰고 있다. 물론 그동안의 행보들을 보면은 사실은 정치권에 좀 기웃기웃대는 폴리페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긴 했거든요. 한동훈 얘기되면 한동훈으로 좀 팔아서 좀 하려고 하고 지금은 이제 이쪽에 어필하는 건데 그래 너무 간극이 크다. 이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한 분은 조정훈 의원이죠. 사실 이제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은 우리가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뭐 이해가 간다. 네. 그러니까 뭐 이해가 간다라는 게 이분들의 일관된 어떤 행동들 최근에 특히 몇 개월 동안 조정훈 의원은 도대체 여기 왜 들어가 있지? 보폭이 엄청나네요. 제가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이제 박쥐라고 했다가 막 진행자가 당황을 해가지고 굉장히 수습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뭐 각자의 그런 것 존중을 하는데 너무 현기증이 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으로 해서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이 들어가서 의석을 얻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랑 대선 때 뭐 단일화 그때 뭐 얘기도 있었고 막 그러다가 운동권 비판을 하면서 나와서 이제 시대전환은 독자 제3의 길에 간다고 하다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다음에 그때는 한동훈이랑 내가 나이가 비슷하다. 제로콜라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한동훈 파리하다가 갑자기 친윤 쪽으로 쓱 갈아타더니 나는 한 번도 친윤 얘기는 하지만은 뭐 친윤문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상하고 뭐 윤석열, 김건희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극우로
이게 아마 운동권 비판하는 내용일 거예요. 저는 운동권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그동안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와, 이 정도면은 진짜 뭐 명예훼손으로 저를 거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박쥐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정말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각자 판단하시는 문제고, 어쨌든 저는 뭐 다른 것 떠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이 책 쓸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윤석열이 계엄을 해서 연다고? 아니, 그러니까 87년 체제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죠. 시효가 뭐 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계엄, 비상계엄을 해요.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연다라는 게, 제가 보니까 이 책의 저자들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다. 같이 좀 퇴장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좀 팔릴 거예요. 또 많이 팔릴 겁니다. 그 스탑 더 스틸 뭐 사회과학 서적 1등 했던 것처럼. 그런데 정말 이런 궤변들을 좀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책을 쓴 건 아니고요. 최후 변론 했던 거를 그냥 전문에다 넣은 거래요. 탄핵 심판 때 최후 변론. 네, 그때 이제 최후 변론한 거를 넣은 거라고 하고, 용산 쪽 얘기로는 자기들이랑 전혀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상의가 사실상 없었다. 근데 이게 뭐 본인의 뜻과 완전히 다른 건 아니니까 그냥 이게 사실상 공저자로 누구 이제 마케팅용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데, 이제 좀 이런 뭐 미몽 이제 개몽 좀 진짜 제 소원은 이제 개몽 좀 진짜 내줬으면, 가짜 개몽 말고 진짜 개몽 좀 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은 좀 충격적인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이 12월 3일 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기자를 끌고 가서 제압을 하고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려고 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CCTV 영상이.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12월 3일 밤 11시 53분 국회 본청 앞. 국회 출입증을 목에 걸고 뛰어가던 한 사람이 국회 본청 외부를 순찰하던 707 특임단원과 맞닥뜨렸습니다. 경제매체 뉴스토마토의 기자였습니다. 기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도하자 서너 명의 군인이 이 기자를 둘러쌉니다. 오른쪽 군인에게 하얗게 빛나는 무언가가 넘어갑니다. 촬영을 시도했던 스마트폰입니다. 기자의 상체를 눌러 제압하고 더 많은 군인들이 몰려와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뒤에서 달려온 군인이 무언가를 꺼내 기자의 양손을 묶으려고 시도합니다. 바로 케이블 타이입니다. 케이블 타이 가져와라고 상급자가 직접적인 발언을 했고요. 한쪽 팔씩 손목을 묶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707 특임단장 김현태 단장이 케이블 타이 이거 포박용이 사람 묶으려는 용이 아니라 문을 잠그기 위한 용도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실 논란이 일었잖아요. 이게 무슨 문을 어떻게 이걸로 잠그냐 이런 박선원 의원이 그런 가져와서 직접 시연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거짓말이라는 게 영상을 통해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뭐 이게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모로 이제 드러났고, 국민의힘 쪽으로부터 회유당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있었잖아요. 본인이 이제 해외로 좀 파병을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떠나기 위해서 여러모로 좀 민원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말도 안 돼. 이게 뭐 많이 보셨겠지만은 나비형이에요. 이렇게 나비형이니까 문을 묶을 수가, 이렇게 이 문을 이렇게 된 문을 이렇게 뚫려 있지가 않으니까 이런 거 넣어가지고 묶을 때나 이렇게 쫙 당기면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 국회 문을 걸어 잠그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그냥 밧줄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뭐 당연히 이거 지금 이렇게 거짓말로 다 드러났고 이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이 영상이 아마 근데 공개가 좀 뒤늦게 된 게 본인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개인정보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 아마 본인이 이게 국회 CCTV였잖아요. 결국은 이제 특정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이게 그래서 아마 좀 뒤늦게 지금 나온 걸로 아는데, 뭐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게 아마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혼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황은 그러니까 그렇죠. 저 기자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체로 때로 있지 않고 이제 군집으로 있지 않고 혼자 있었던 사람은 여럿이 또 당한 다른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코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를 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요 얘기도 또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고 채용을 유보했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한정혜 민주당 의원 등의 이제 국회 외통위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 보니까 크게 나눠보면 쟁점이 몇 가지가,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석사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연구원에 채용된 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외교부가 올해 1월에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냈다가 한 달 뒤에 공교롭게도 심 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변경했다는 거. 그러니까 맞춤형이다. 이런 의혹. 그다음에 실무 경력 2년 이상의 요건이 필요한데 심 씨의 대학원 연구 보조원 활동, 그리고 유엔 산하기구 인턴 활동 기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한 거, 이거 좀 부적절하다는 의혹이거든요. 근데 JTBC가 어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심우정 총장 딸이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의 EU센터에서 연구활동을 참여하고 이거를 연구보조원 경력이라고 채용에 응시를 했는데 해당 연구소 측은 이거는 석사 연구생이다. 이거 연구보조원 아니라고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좀 헷갈려. 그러니까 조교 이제 이게 영어로 하면은 뭐 이제 연구 조교는 리서치 어시스턴트, 그리고 이제 뭐 강의 조교도 있고 이게 이제 다 어시스턴트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조교라고 하는데 요거를 뭐 일종 뭐 연구 보조원이라고 또 이렇게 해석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명백하게 다른 분야라는 거냐. 석사 연구생과 연구 보조원은 이제 다른 트랙이라고 본다라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한 게, 그럼 외교부가 이게 절차대로 관례대로 했다라는 거면은 이런 식으로 채용된 사람이 또 있는가? 그 외교부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교인데 이거 다 경력으로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채용한 사례가 또 있는지, 그러면 누가 그거를 보여주면 그러면은 왜 뭐 외교부의 관례인가 보다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런 사람이 없고 최근에 근래에 또 딱 이 사람 심우정 딸만 이렇게 있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특혜죠. 그러니까 꼴대 옮긴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국립외교원부터 이게 이제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립외교원에 먼저 들어갈 자격이 안 된 거죠.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데 예정자였는데 채용이 되면서부터 이 사람의 커리어가 하나가 이제 이력서에 한 줄이 들어간 거고, 그게 또 도움이 된 거 아니에요. 또 외교부에 그렇죠. 들어가는데. 경력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난해부터 여러모로 이게 지금 얼마나 체계적이었지는 모르겠지만은 작심하고 뽑으려고 했고, 물론 지난해에는 이제 뭐 검찰총장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검찰의 유력 간부였다라는 거고, 우리가 맨날 뭐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이런 식의 아빠 특혜, 뭐 아빠 찬스, 뭐 이런 거를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게 조국 사태의 교훈이었잖아요. 네. 여러 뭐 조국 사태로 사회도 분열되고 갈등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그거를 이제 비판도 했던 분들의 많은 분들이 최소한 이제 그런 특권층, 고위층의 이런 아빠 찬스는 이게 사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일종의 사회적 어떤 기준으로 확립이 된 거거든요. 지금 뭐 여기 댓글만 봐도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게 지금 막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막 조국만큼만 해라 이렇게 제가 제 입으로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은 못 하겠지만은 국민들이 이거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감사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수사 대상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외교부에 특혜가 있었는데 심우정이 그러면 외교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압력을 행사한 건지 청탁을 했는지 거의 이것까지 이제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외교부가 이제 뭐 관례와 우리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한 거가 사실은 이 공고를 통해서 최종 면접까지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불합격 통보를 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실이 이제 문의를 하니까 외교부의 설명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된 이유가 한국어가 서툴러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공고를 했는데 이때는 전공을 바꿨고, 근데 전공을 바꾼 이유를 보통은 이제 경제학 석사 소지자를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안 됐으면 보통은 또 재공고를 내든지 2차, 3차 공고를 내잖아요. 네. 보통은. 그런데 이제 전공을 바꿔버렸는데 왜 전공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난 처음 봤어요. 한국어 모르겠어요. 이분이 지금 제가 처음에 이 심우정 딸 대신에 처음에 붙었던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근데 뭐 박찬호인가요? 뭐 제가 LA에 있을 때 뭐 이러면서 무슨 한국어가 뭐 서툴렀던 건지, 그러니까 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가 서툴러서가,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자기가 한국어가 뭐 얼마나 서툴렀는지는 제 실제 뭐 그걸 보질 않았을까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례가 있느냐, 그럼 제가 또 묻고 싶어지는 게 한국어가 서툴러 가지고 외교부에서 떨어진 다른 사례가 있는지, 외교부가 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시하면 될 거는 이제 감사원의 이거 시간 끄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끄기고 다른 뭐 무엇보다도 일단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가뜩이나 이제 즉시 항고를 안 해가지고 안 하는 결정을 이제 지휘를 해가지고 검찰 지휘를 해가지고 지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거취를 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여러모로 검찰총장으로서의 뭔가 자격이 좀 많이 미흡하다 이 생각이 드네요. 예.